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잃었지만 확실한 사망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9달이 지난 후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암자. 안성호 씨는 올해 2월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간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첫 주치 만나서 한 말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 말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의사한테 붙잡고 매달려 어떻게든 살려만 달라고 매달렸는데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부인. 뱃속에 있던 아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의사분이 바로 지금 제왕절 수술 들어가야 되겠다. 아기까지 위험하다. 근데 아기는 이미 꺼내보니 이미 축 늘어져서 사망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근데 아기가 죽은 원인도 추정만 할 뿐 어떠한 원인도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부인을 위해 안 씨는 매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의식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식 아들까지 남겨두고 자기는 죽고 싶었겠냐고요. 얼마 저보다 더 억울했을 겁니다.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안 씨는 괴로운 마음에 이사까지 했습니다. 부인의 사망 이후 9달 만에 밝혀진 사인은 어이없게도 가습기 살균제. 임신한 부인을 위해 꾸준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안성호 씨를 가장 괴롭히는 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입해서 쓰자고 권유를 했고 제가 구입하자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죽인 건 접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결국 살인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알고 계속 저희 집사람 보는 순간부터 그런 죄책감에 저는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문을 열어준 신지숙 씨는 한참을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좀 기대도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정말 그녀는 몸무게도 17kg이나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남편과 함께 매일 운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을 막 흉봤거든요. 그 폐기능 안 좋은 거 보라고 담배 끊으라고. 근데 지금은 좀 일어서는 거 자체부터 시작해서 폐활량이 많이 딸리니까 이거 보면 많이 속상한데 버리려고 하죠. 자꾸 옛날에 돌아와 주지 않을 거니까. 신 씨 역시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다가 2달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산소호흡기를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가습기조차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신 씨. 임신 중 가습기 위생이 걱정돼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기 방은 가습이 몇 프로다, 온도가 몇 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습기를 좀 많이 이용했고, 또 신랑이 2, 3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뭐 세정제 넣고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저희 손으로 저희가 넣었다는 게. 지금 애기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이것도 산소줄 안 끼우고 하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며칠 전에 당시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져 조기 출산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직접 돌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아가를 저렇게 편하게 못 앉는 답니다. 서서도 못 앉고 앉아서도 못 앉고. 잠깐은 앉을 수 있는데 힘이 들어서 잘. 피해자들은 어떤 병에 걸린 것일까? 처음으로 이 폐질환에 대해 연구한 홍수종 교수를 만났습니다. 예. 저보다는 많이 하죠. 병의 경과를 보면요. 처음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그냥 감기 증상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지나면 후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조직의 손상이 벌써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폐섬유화. 폐섬유화란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말합니다. 섬유화가 되면 호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섬유화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약을 써야 되는데, 그 나빠지기 전에 애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증상이 가벼웠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나 일반 의사들도 다 그거에 대해서 감기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니까 그런 것들이 장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올해 4월 말 이 같은 폐질환으로 인한 임산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보건당국에 신고됐습니다. 이로부터 4개월 후 보건당국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동물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립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성분은 PGH와 PHMG, 살균력이 뛰어나 세정제 등에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성분을 가습기에 넣게 되면 물 분자에 달라붙게 됩니다. 가습기 내의 살균 작용을 한 후에도 물과 함께 수증기로 빠져나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가습기에서 나온 물 분자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폐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독성이라 하더라도 피부 노출을 통한 거하고 흡입 독성일 때는 굉장히 천양지차입니다. 이 물질 자체가 이제 독성이 실제로는 이제 폐에 아주 특징적인 이제 독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잘 안 돼 있는 형태였어서 시판되는 과정 중에 흡입 독성에 대한, 사람에게 노출되어서 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진 후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지숙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누가 죽였노? 그렇고 임신 7개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그걸 하고 싶어. 세상에 알고 싶어. 누가 죽였는고 그걸 알고 싶어.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환경 재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제 와이프는
임신 8개월째였고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병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강제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와이프가 사망을 했어요. 화상에서 왔고요. 지금 보는 영상사진이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임신 7개월 상태였고요. 바로 이제 강제 출산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폐 이식까지 했는데, 이제 이번 달 11일 날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리고 그때 7개월 차에 낳은 아기도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첫째 아들은 아직까지 이제 통원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요. 피해 사례를 접수를 하기 시작해서 정부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시민단체에 추가로 접수된 사례는 60건 이상. 피해자들은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망한 사례 중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직배가 안 된 사례가 좀 많을 거예요. 폐 관련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질환인지 어떤 병명인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제보로 들어오면 제보에 대한 유사성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던 사례랑 거의 다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의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윤 PD, 피해자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당국이 집계한 피해 사례는 34건, 사망이 9명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에 접수된 사례는 158건, 사망이 44건입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증상의 원인미상 폐질환자들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포함시킨다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폐질환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증세의 폐질환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올해 그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4년 전 이유도 모른 채 아들을 보낸 한 부부는 좀 더 일찍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7년 가습기 살균제로 둘째 아들을 잃은 남인국 씨 부부. 생후 10개월, 건강하던 아이가 기침을 시작했고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증세는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개월, 아이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상은 역시 폐섬유화. 하지만 당시엔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거의 하얗죠,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심장이 멎어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이제 중환자실 가기 전에 이렇게 입에다가 조금 넣어주는 그 빵쪼가리 하나가 걔한테는 마지막 식사였나 보다 싶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맛있는 거 줄 걸. 이거를 보면 진단서네요. 네. 이제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명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질환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건데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의심도 못한 거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한동안 썼어요, 살균제를. 이게 문제가 됐다 생각했으면 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오히려 더 썼죠. 더 아기를 보내고 나서 혹시 또 아기한테 문제가 있을까 봐 더 살균제를 계속 쓴 거예요.
그냥 비밀. 아기가 죽은 원인을 알 수 없어 엄마는 답답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진짜 얻어맞은 기분. 내가 우리 애기를 죽인 범인이네. 어떻게 이게 이제서야 이게 원인이 밝혀질까? 우리 애기가 간 것만 해도 지금 5년인데 4-5년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5년 차인데 이제서야 이게 원인이 나왔을까? 저희보다 더 오래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10몇 년이잖아요. 이게 사용되기 시작한 게. 물이 깨끗해야 공기도 깨끗해집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건 1994년. 본격적으로 유통된 지는 올해로 14년째입니다. 한 해 판매량만 약 60만 개. 시장 규모는 연간 20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대상 품목 중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안전 인증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업체들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용도가 뭐냐?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용품에 뿌려가지고 살균 소독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이 공산품이 없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체에 접촉할 수 있는 거면은 그냥 외품 쪽 과로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와중에 그냥 저희가 출시를 한 거예요. 그 안전성 검사는 안 하신 거죠, 아무것도? 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흡입 이런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시약청에 필요한 게 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필요한 게 없으시다 그러셔서. 왜 필요한 게 없다고 그러던가요? 식약청 담당이 아니시라. 관련 부처에 확인해봤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약, 외품, 화장품, 의료기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공산품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제 식약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산품을 직접 공산품 수거해서 조사하고 이러질 못해요. 환경부는 그 업무를 하지 않고요. 공산품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업체들이 시험을 받아서 인증받아와라. 그거는 이제 그 직영부 밑에 있는 기표원에서 그 품질 경영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이제 그 원래 살균이라는 그런 개념은 저희 이제 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단순히 물질을 닦을 용도로의 제정제만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수거 명령 대상 제품 중 하나는 기술표준원에서 안전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한 제품, PB 상품이 이제 KC 마크를 받았거든요. 그 업체는 제정제로 이제 KC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그것을 갖다가 뭐 선별을 하고 그 용도를 쓴 거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제품 자체가 폐에 직접적으로 흡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뭘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가습기니까 가습기에 넣어서 그냥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관계기관이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만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태라는 겁니다. 피해의 원인이 된 물질은 PGH와 PHMG라는 살균 성분. 그런데 식약청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PGH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약청과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 흡입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하면서 저 얘기를 들었던 거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인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와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취재 도중 제작진은 원인 미상의 폐 질환과 관련된 논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이제 입원을 하는데 아주 참 유사한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한 30명이 동시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같은 병인지도 몰랐죠. 근데 들어와서 이유 없이 나빠지고 원인은 못 찾겠고.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연구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여러 팀들을 만나서 소개받고 얘기도 하고 해봤어요. 어찌든지 사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을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CDC의 질병관리부 역학조사 쪽인 측면에다가는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그걸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어떤 그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 논문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부에 보고된 적이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있구나라는 게 보고가 질병관리본부의 헤드쿼터에 보고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 논문에 대해서는 항상 공람을 시키거든요. 그 공람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죠. 아, 그럼 이런 논문이 있고 이런 질환이 있구나라는 건 인지하신 거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화학물질에서 온다고 생각은 못한 거죠. 그때 좀 더 일찍, 좀 더 전방위적인 조사를 했더라면은 더 빨리 원인이 밝혀지고 그 사이에 2, 3년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는 급성 간질성 폐렴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질병을 특성에 위해서 이제 강범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그만 관심 가지면 피해자들은 정부가 조금 더 일찍 조치했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황 조사를 할 정도로 간질성 폐렴이라는 사례가 아주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 업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서 관심을 갖도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와서 이분들 연락해봤어요. 얘기 피드백 들은 거 있습니까? 없대요. 전혀 없대요. 윤 PD, 가습기 살균제가 아무 규제 없이 10년이 넘게 팔려왔고 질병에 대한 연구도 이미 3년 전부터 있어왔다니 충격적입니다. 네, 의료계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아닌 화학물질로 인한 원인을 밝혀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시기를 놓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강영규 PD, 결국 지난달 수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번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폐 질환이 보건당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올 4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올해 11월입니다. 약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로 리콜하라. 왜 더 빨리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참담한 처지에 놓인 유가족과 환자들을 위한 8월 30일 날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있다, 원인 물질이다라고 지목하면서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단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만 권고를 했습니다. 사용 중단을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해소를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폐질환 교차비는 47.3, 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 폐질환 발병률이 약 47배 높다는 것입니다. 담배에 대한 폐암 교차비가 1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학조사만으로도 인과관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몰랐고 또 전문가도 잘 몰랐고 사람에게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동물 실험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이미 추가적인 독성 실험 없이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9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에 우선 수거 명령부터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강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제품이 소비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동물 실험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지난달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일부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립니다. 사망 사건이 공식 보고된 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수거 조치를 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지 물었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했어도 인과관계를 형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에서 나와야 돼. 무슨 성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강력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강력 권고는 강제 리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거를 한 후에 추가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3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강제 수거할 수는 없다. 인과관계 형성되고 그 13개 종류 중에서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였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제품을 해서 굉장히 큰 회사가 치명타 입은 것도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제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보건당국의 태도에 대해 기업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거기 갖다 줘야 되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훨씬 전 단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죠. 사실 기업의 그런 어떤 이윤이나 돈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냥 나중에 자신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면피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피해자들은 또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60만 병 팔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갖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고 모든 가게와 모든 상품에 그런 어떤 제품인지 사진을 밝히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사람 죽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제품 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수도권의 도 소매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 살균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 받으신 사실이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6시에 나가고 밤 11시까지 근무하거든요. 보시면은 음악이 계속 돌아가는데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언제 이걸 갖다가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소비자들도 언론에 나왔다 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혹시 가습기 청결제 있나요? 여전히 수거 대상 제품을 팔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팔고 있는 그 가습기 반번이 그게 지금 유해한 제품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례에 비해 가습기 살균제 수거는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제품 수거를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하는 소매상 진열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이제 시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신고센터를 신고해서 신고등록부 체크 수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가 이 수거 진척률이 다른 거를 리콜할 때보다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TV 광고를 하든 무슨 그 지하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기업한테 수거하고 큰 마트에서 없어지면 마치 다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굉장한 그런 책임 방기죠. 올 겨울에 추가적으로 사망자나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거의 살인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강 PD, 아직도 저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번에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약 20여 개 제품입니다. 이번에 강제 수거 명령이 떨어진 제품은 총 6개입니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 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PB 상품인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코스트코 PB 상품인 가습기 클린업입니다. 혹시 이 제품을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사용을 중지하시고 판매사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품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중에 판매되는 20여 가지 제품 중에 겨우 6가지에 대해서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는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몇 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 그 결과를 발표할 겁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3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실에 굉장히 스펙이 그만큼 못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13종이면 13종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다 해버리지 왜 못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실험하는 실험실이 엄청나게 많이 공간이 돼버려요. 저희들도 국민들한테 13종 왕창 다 해버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빨리 보고하고 싶은 게 마음이죠. 현재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화학물질은 총 4가지입니다. 이 중 PGH와 PHMG 성분이 들어있는 6개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 중이거나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품들은 안전한 것일까? 나머지 질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민들이 노출됐을 때 폐손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살균제를 시판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전체 금지하는 거가 적절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머지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특히 한 대기업 제품의 경우 폐질환 발생률이 2번째로 높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판매사에 취재를 요청하자 자신들은 문제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왜 저희 제품이 일단 문제 저희 거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식분에서는 다루려고 하시는지. 이 회사의 제품은 대형 할인 매장의 자체 상표로도 납품됐습니다. 판매사는 제조사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농도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답을 하셨어요. 미국 FDA. EFPA죠? 네네, 거기서 인증받은,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실험 결과 내용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별도의 어떤 검증 이런 건 절차는 원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안전하다는 자료를 받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느 제조사가 제품 가져다 판매를 하면서요. 그쪽에서 그 내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제조회사 역시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사망 사건이 보고되기 직전인 지난 3월 가습기 살균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제조사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원료가 폐 질환과 무관하다는 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EPA로부터의 근거는 있는 거네요? 네, 근거는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차피 뭐 PD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임명이 지금 상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탑 부분 결과를 저희도 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제품의 원료는 MIT와 CMIT라는 화학 물질로 살균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직접 이 물질들에 관한 EPA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MIT 성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흡입했을 경우 독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흡입 독성을 확인한 후 제조사에 다시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독성 같은 규정은 거기 다 명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화학물이면은 어느 정도의 독성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가습살균제나 여기 들어가는 그런 성분에 함유되는 양은 그 최대 성분보다 500배 낮은 양입니다. 그 정도 용량은 뭐 어떤 실험실 상황에서 했을 때 거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 마지막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임종환 교수는 취재진에게 논문 하나를 보여줍니다. 작년에 국제 독성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MIT가 저농도에서는 흡입 독성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리터당 0.15mg 이상의 농도값이 될 때는 실험 대상군에서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폐 손상이 확인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과 유사한 양상이라는 맞습니다. 유사한 농도고 농도값이 높았을 때는 이제 폐섬유화, 폐염증 반응과 관련돼 있는 흡입 독성으로 사망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동물 실험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MIT 성분의 제품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섬유 기관지에 나타나는 거기에 염증이라든가 이탈이 없었습니다. 제 말씀은 전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 뭐냐면 우리가 12월 말까지를 해서 봐야 됩니다. 이번에 13주까지 다 봐야 그 증세를 다시 우리가 발표할 겁니다. 지금 MIT나 CMIT는 흡입 독성이 없나요? 이번에 그쪽도 흡입 독성 똑같이 실험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있는 자료나 어떤 레퍼런스 같은 게 없냐는 거예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국제 독성 학회에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료를 알고 계셨냐는 거죠. 그 자료는 진짜 몰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외국 문헌도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했던 그런 문제 피해 사례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걸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가 못해서 못한 것에 대한 사과드리고요. 특히 환례자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또 돌아가시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심심한 사회를 드리고 또 하나 정부 질병관리본부를 믿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계속 흡입 독성 시험을 하고 문제가 있는 데에서는 대국민들한테 언제든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PD,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무엇입니까? 사실 정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병관리본부는 연구기관입니다. 실무자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관련 부처들은 보상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몹시 꺼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를 일부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경제적 대책이 시급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가습기를 쓰면서 살균제도 꾸준히 사용했다는 임성호 씨. 양쪽 폐 모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심장도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폐와 심장까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 상처가 좀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비만 6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뜻 결정을 못 하겠는 게 일단은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신랑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신랑한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 자체가. 이건 뭐야?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급여. 현재 이 폐주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때문에 약값만 5달 동안 1,5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평생 이 정도 약값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 보니까 왜 이것도 희귀 질병이잖아요. 뭐 의료비에 본인 부담금이 한 뭐 없던가 10%던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정도만 되더라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평소 병원에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임 씨. 지금은 어렵게 장만한 집도 팔고 처갓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라도 팔아서 친정으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신랑은. 근데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을 믿고 제품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정제도 그냥 세정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인터넷 이런 쪽이나 이렇게 해서 좀 친환경 제품 파는데 그런 데서 알려진 제품들을 골라 썼다라고 썼는데도 지난 11일 보건당국은 피해 보상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업들과 개별 소송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배상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조업체, 정부의 위법 행위 여부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이번 일은 부작위한 일입니다. 즉, 정부가 하지 못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 정부가 일일이 배상을 할 수 없지 않나요? 보건복지부는 피해 대책과 관련한 답변은 일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업체들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은 피해 사례자 분들께서 뭐 의학적 소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걸 저희가 대응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거든요.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가계부를 뒤져 영수증을 다시 찾았다는 신지숙 씨. 환경사고가 낮잖아요. 죽음을 맞이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세상에 개개인이 그렇게 소송을 해서 처리할 걸로 알고 있더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못 박으실 줄은 몰랐죠. 중소기업들은 소송이나 보상을 할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만 물러보고. 아니 일단 문을 좀 열어주세요. 뭐 죄송해요 지금. 지금. 아니
일단 여기 책임 있는 분 여기 얘기. 통으로 인해서요. 아이가 올해 6월에 떠났고요. 딸아이가. 일단 와이프도 지금 그 병원 투병 중이고요. 지금 엄청나요. 말씀하세요. 저 집사람하고 태학까지 다 잃었어요. 여기 대한 뭐 얘기 뭐 회사 입장에서는 없어요. 아무 얘기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이런 뭐 도의적인가 책임의 소재에 있다. 우리가 잘못을 한다. 이런 얘기 일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건 저희가 뭐 책임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의적으로 뭘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는 사업 못해요 이제. 그 보건복지부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습기 살균 시장은 없어지겠죠라고. 아예 인터뷰에 대고. 사실 뭐 20억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미팅할 때. 그거는 뭐 다 날라가도 되지만 뭐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시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자체가 좀 존폐해 있는데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실 소송하면서는 뭐 변호사 비용 들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딱 받아야 되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시장 점유율 1위인 옥시의 입장은 무엇일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게 혹시 본사인가요? 예. KBS 추정 60분에서 왔거든요. 사무실 입구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안쪽은 흰 천으로 가려놓았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담당자는 취재진을 로비로 데려갑니다. 저희가 최종 아직 정부에서 발표 조사 결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별도 코멘트를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며칠 후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자체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피해자들이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실험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 판매사들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 보상은 결정된 것이 없고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충분히 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 도덕적, 사회적 사과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뭐 굉장히 큰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 법적 소송에 대비하고 이런 파렴치한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전국 당국자들은 마치 기업에 무슨 소송을 당할까 봐 몸살이고 쉬쉬하고 도대체 그러면 국민은 누가 지킵니까?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활용품을 살인도구로 방치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8월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위한 전담 TF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체 성격입니다.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안에 계신 분들 가족이라면 그 가족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렇게 손 놓고 계실까? 전 여기 서서 지금 순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PD, 피해 보상 관련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산모들이 사용했던 약품이 문제가 되자 관련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강 PD,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기업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해도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윤중경 PD, 강윤기 PD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에게도 99% 안전, 마셔도 안전, 흡입 시에도 무해, 기업들의 광고 문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누가 뭐래도 1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정부도 큰 문제입니다.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강제 수거하기까지 3개월이 넘게 걸렸고 아직도 기업의 이익과 국민들의 생명 사이에서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기구를 조직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환경재앙.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추정유식부는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우리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